2025년 하늘이 낯설게 변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동쪽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던 그날,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몽골의 마지막 예언자 탱게르 바야르. 그는 한국의 미래를 꿰뚫는 7개의 예언을 남겼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검은 구름과 붉은 해, 2025년의 시작. 2025년 몽골의 예언가 탱게르 바야르는 한 문장을 남겼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붉은 해가 동쪽에서 솟아오를 때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리라. 언뜻 보면 시처럼 들리는 이 문장은 실제로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과연 검은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쟁일까? 재난일까? 아니면 우리 안의 드리운 불안과 갈등일까?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안보 어느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다. 분열된 민심, 치솟는 물가, 흔들리는 외교 관계까지 말 그대로 구름 낀 하늘이다. 그런데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탱게르 바야르는 말한다. 붉은 해가 솟아오를 것이라고. 고대 몽골에서 붉은 해는 희망과 정화의 상징이었다. 밤의 끝, 어둠의 종식,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는 절망 속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강한 힘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붉은 해는 누구일까? 혹은 무엇일까? 새로운 리더, 각성한 민심, 전환 기적 사건 해석은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지금까지의 멈춘 시간, 곧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 2025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 혼란은 끝이 아닌 전조일 수 있다. 예언은 경고이자 준비의 메시지다. 검은 구름 뒤에 해는 반드시 뜬다. 그리고 그 해가 솟아오를 때 대한민국의 시계는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의 문턱 위에 서 있다. 붉은 봉황이 하늘을 가로지를 때, 붉은 봉황이 하늘을 가로지를 때 잊혀진 나라가 깨어난다. 탱게르 바야르가 남긴 이 문장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무게를 갖는다. 붉은 봉황은 동양 예언에서 특별한 존재다. 불의 기운, 권력, 영적인 각성, 그리고 부활을 상징한다. 몽골의 고대 신앙에서도 봉황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나라가 혼돈에 빠졌을 때 하늘이 보내는 징조로 간주되었다. 봉황이 불타는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피의 정화 혹은 고통을 딛고 피어나는 힘. 이 예언은 분명 평범한 날이 아닌 격변의 시기를 암시한다. 그리고 그 시기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그는 전했다. 2025년 이후의 한반도는 예측 불가능한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남과 북의 미묘한 기류, 글로벌 경제의 재편, 내부 정치의 불안정성은 마치 땅 속에서 솟아오르기 직전의 화산처럼 흔들린다. 그런 가운데 붉은 봉황의 등장은 하나의 메시지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하늘의 뜻을 품고 등장한다는 암시다. 정치적 리더일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을 바꿀 큰 사건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존재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징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는 구원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상처받은 공동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탱게르 바야르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붉은 봉황이 북에서 남으로 다시 남에서 하늘로 날아오를 때 봉인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는 남북의 통합 혹은 구군의 대전환을 암시하는 구절로 해석된다. 단순히 물리적인 통일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통합. 한국인 스스로가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찾고 다시 하나의 의지를 가질 때가 온다는 의미일 수 있다. 봉황은 아무 하늘에서나 날지 않는다. 예언은 말한다. 그 하늘은 혼돈과 절망을 품었기에 부활을 허락받는다. 2025년 그 혼돈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남은 건 그 하늘 위를 가로지를 존재의 등장이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붉은 봉황은 이미 날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은 그 날개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는가? 잊힌 자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잊힌 자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름 없는 자의 이름이 온 땅에 울려 퍼지리라. 몽골의 예언가 탱게르 바야르가 남긴 이 문장은 처음부터 많은 해석을 불러왔다. 여기서 말하는 잊힌 자는 누구인가? 죽은 자인가? 몰락한 자인가? 아니면 기억 속에서 사라진 위대한 정신인가? 예언 속 잊힌 자는 단 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과거 속에 묻힌 진실, 억눌렸던 민심, 혹은 사라진 정의와 같은 추상적 개념까지 아우른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 이 문장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가 지나온 수많은 역사적 상처와 그 속에서 잊혀진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식민의 시대, 전쟁의 비극, 독재의 흔적 속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름 없는 용기, 침묵 속 저항, 희생된 정의 예언은 바로 이 이름 없는 자들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한다. 단지 되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다시 빛을 발할 것이라는 의미다. 2025년 한국 사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진실과 거짓이 섞이고 정의와 이익이 뒤엉킨 시대. 바로 이런 때에 잊힌 자의 귀환은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한다. 역사 속에서 밀려났던 가치, 무시당했던 원칙, 그리고 진심이 다시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 그것이 이 예언이 말하는 부활이다. 또 한편으론 이 예언은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암시하기도 한다.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지만 조용히 시대를 준비한 이 낡은 정치와 이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물. 그가 등장하는 순간 국민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누군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예언은 그 기대에 답하듯 말한다.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곧 풀릴 것이다. 탱게르 바야르는 덧붙였다. 새로운 이름은 오래된 혼에서 태어난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그 잊힌 자일 수 있음을 뜻한다. 누군가의 귀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잊고 살았던 정신과 가치로 돌아가는 것. 예언이 부르는 건 누군가가 아닌 우리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잊혀진 이름들이 다시 불리고 숨죽였던 진심이 되살아나는 사회.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 잊힌 자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 당신의 마음 안에서도 울리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다시 시작되는 동방의 시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하늘의 빛이 다시 솟아오르리라. 그 빛은 처음엔 눈부시지 않지만 결국 사방을 비추게 될 것이다. 몽골 예언가 탱게르 바야르가 남긴 이 문장은 한국에 대한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그는 동방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고 보았고 그 중심이 바로 한반도의 것이라 예언했다. 이는 과거의 영광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강한 메시지다. 동방의 시대라는 말은 곧 세계의 중심축이 다시 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한때 실리콘밸리가 세계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기술, 문화, 사상 모두가 아시아에서 새롭게 꽃피우고 있다. 특히 한국은 그 중심에서 특별한 위상을 얻고 있다. K컬처, 기술력, 글로벌 감각을 갖춘 시민의식까지 이미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탱게르 바야르의 예언은 단순한 국위선양 차원이 아니다. 그는 빛은 처음엔 눈부시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 위기, 내부 분열을 뜻한다. 한국은 여전히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확실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예언은 단언한다. 이 위기는 곧 빛의 씨앗이 된다고. 동방의 시대는 단번에 도래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많은 혼란과 충돌을 통과한 후 마침내 깨어나는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예언가는 보았다. 그리고 그 정신은 한국인 안에 잠들어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가 본 미래의 한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이 아니다. 윤리적, 영적, 문화적으로도 중심을 이루는 나라다. 세계는 기술의 시대를 넘어 의미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보보다, 방향, 경쟁보다, 의미, 속도보다 균형이다. 탱게르 바야르는 바로 그 균형의 축이 한반도에서 시작된다고 예언한 것이다. 그는 말했다. 모래가 바람을 잠재우고 물이 불을 감싸 안을 때 그 땅은 세상의 중력이 된다. 이 모호한 문장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상징이다. 서로 다른 가치가 공존하고 갈등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한국은 그 시련을 이미 겪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문턱에 서 있다. 2025년 우리는 여전히 혼돈 속에 있다. 그러나 이 혼돈은 끝이 아니라 서막이다. 동방의 시대는 점점 그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늘은 준비를 마쳤다. 이제 땅이 깨어날 차례다. 하늘이 보내는 자를 무시하지 마라. 하늘이 보내는 자를 무시하지 마라. 그는 처음엔 평범하고 때론 거슬리며 결국 세상을 바꾼다. 탱게르 바야르의 예언 중 가장 짧지만 가장 강한 울림을 가진 문장이다. 그는 하늘이 보내는 자가 등장할 것이라 경고하며 동시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계했다.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늘이 보낸 자라는 표현은 흔히 성인이나 구원자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탱게르 바야르는 그 존재를 위대한 영웅처럼 묘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평범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큰 변화는 거대한 인물에게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등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는 때론 거슬릴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왜일까? 아마도 그 자는 기존 질서에 질문을 던지고 익숙한 가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회가 외면한 진실을 꺼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불편해하고 때로는 비난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가 말한 것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혼란과 격변,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변화의 씨앗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그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하늘은 언제나 징조를 보낸다. 단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위대한 자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지 않고 하늘의 소리는 천둥이 아니라 속삭임일 때가 많다. 탱게르 바야르의 이 예언은 단순한 구원의 예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누가 진짜 하늘이 보낸 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아니, 그런 존재가 등장했을 때 그를 따를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그는 말한다. 그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권위가 아닌 울림으로, 힘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이 문장은 놀랍게도 시대를 꿰뚫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모두가 말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이다. 하늘은 그 삶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다. 마지막 충고는 분명하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는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아직 보려 하지 않을 뿐이다. 백의 민족이 마침내 제 자리를 찾는다. 하얀 옷을 입은 이들이 어둠의 강을 건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리라. 그들은 잊힌 자손이며 동시에 선택받은 자들이다. 탱게르 바야르 예언에서 백의 민족은 단순한 한 집단이 아니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가 지목한 하얀 옷의 민족은 분명히 한국인을 가리킨다. 예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은 백이 민족. 이 표현은 단순한 복식의 전통이 아니라
한국인의 본질적 기질과 정신을 상징한다. 예언 속 그들은 단 한 번도 역사의 주연이었던 적이 없다고 말한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리고 지워지고 침묵해야 했던 존재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침묵의 세월이 오늘의 힘이 되었고, 예언가는 바로 그 힘이 곧 깨어날 것이라 전한다. 2025년 이후의 세계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고 있다. 빠르게 바뀌는 국제 정치, 붕괴하는 기존 시스템, 무너지는 윤리와 신뢰. 그 속에서 세상은 단지 강한 나라보다 균형 잡힌 나라를 원하게 될 것이다. 예언은 바로 여기서 백의 민족이 제 자리를 찾는다고 말한다. 탱게르 바야르는 이렇게 말했다. 하얀 자는 정결하되 순종하지 않고 부드럽되 굽히지 않으며 작아 보이되 결코 작지 않다. 이는 백의 민족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준다. 고난 속에서도 지켜온 인내, 외세 속에서도 버텨온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잃지 않았던 사람다움. 지금껏 감춰졌던 이 본질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순간, 한반도는 세계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이 시대는 힘의 시대에서 신뢰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탱게르 바야르가 본 미래는 더 이상 군사력이나 자본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신뢰받는 민족이 세계를 이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수천 년을 지켜온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백의 민족의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오히려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됨을 인정하고 그 고유함으로 세상과 연결될 때 세계는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그들이 웃는 날 사방의 바람이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는 무력이나 지배가 아닌 존중과 감화의 리더십을 뜻한다. 싸워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버티고 지켜낸 나라. 세상은 결국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다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백의 민족은 돌아온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리로 향하고 있다. 눈부시지 않지만 단단하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세상의 중심은 이미 이곳을 향하고 있다. 예언의 끝,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서. 마지막 장이 닫힐 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깨어난 자를 위한 지도다. 탱게르 바야르. 모든 예언에는 끝이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끝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다. 몽골의 마지막 예언자 탱게르 바야르가 남긴 7개의 메시지. 그것은 단순한 경고도 무작정 희망적인 찬가도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의 이야기였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묻는 순간 앞에 서 있다. 검은 구름이 드리웠고 붉은 해가 떠올랐다. 붉은 봉황이 하늘을 가로질렀고 잊힌 자가 다시 불렸다. 동방의 시대가 시작되고 하늘이 보낸 자가 조용히 다가왔으며 백의 민족은 마침내 제 자리를 되찾고 있다. 이 모든 예언은 각기 흩어진 퍼즐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음을 느낀다. 세상은 혼란 속에 있지만 동시에 질서도 함께 자라고 있다. 혼돈은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혼돈은 오히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선을 낳는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변화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예언이 처음부터 가리키고 있던 스스로 깨어나는 민족, 바로 대한민국이다. 탱게르 바야르는 말한다.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깨어날 자에게만 들리는 속삭임이다. 이 말은 곧 예언이 실현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의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예언은 허무한 이야기가 될 수도 또는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에 끌려가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한때 잊혔던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다. 예언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실행이다. 그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사소하고 조용하고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문은 열려 있다. 다만 그것을 통과할 눈을 가진 자만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예언은 끝났다.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향한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예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 속에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붉은 해가 떠오를 때 그건 단지 하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언은 끝났고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